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디지털 정보의 신뢰성에 대해 말씀드릴 김기태 교수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는 정보가 넘쳐납니다. 또한 우리는 매일 수많은 데이터와 메시지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거나 상황 판단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잘못된 정보는 개인적인 선택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강의를 통해 디지털 정보의 다양한 형태를 파악을 하고 정보의 출처와 정확성을 판별하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온라인상의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선택하는 방법을 학습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강의가 끝나게 되면 여러분은 디지털 정보의 신뢰성을 자신 있게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정보란 무엇일까요? 정보란 용어는 영어의 information을 우리말한 것으로 정보의 정의를 내리기 위한 시도가 많이 있었으나 포괄적인 개념 정의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보란 용어에 대해 일반 사회에서 사용하는 의미와 학술적으로 사용하는 의미가 다르고 학문 분야별로도 의미가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정보를 사회과학에서는 실정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 또는 사실 내용이라는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문헌 정보학에서는 인간의 판단이나 행동에 필요한 지식으로 정의하며 전산과학에서는 일정한 약속에 기초하여 인간이 문자, 숫자, 음성, 화상, 영상 등의 신호에 부여한 의미나 내용으로 사용합니다. 오늘날 전산과학과 컴퓨터과학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디지털 정보가 등장을 하였고 디지털 정보의 형태는 정보를 전달, 저장, 그리고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구분됩니다. 디지털 정보의 중요한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텍스트 정보는 디지털 문서, 이메일, 웹페이지, 전자책, 온라인 기사 등 텍스트 형식으로 존재하는 정보입니다. 이는 수치와 통계와 같은 숫자도 포함합니다. 이미지 정보는 차트, 그래프 등을 포함하여 디지털 사진, 그래픽, 인포그래픽, 스캔된 이미지 등 시각적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오디오 정보는 음악 파일, 팟캐스트, 오디오북, 음성 녹음 등 소리 형태로 저장된 정보입니다. 아마 모두 유튜브 많이 보시죠? 이를 포함한 비디오 정보는 비디오, 영화, 웹캠 녹화, 스트리밍 콘텐츠 등 동영상 형태의 정보입니다. 멀티미디어 정보는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 여러 형태의 미디어가 결합된 정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랙티브 정보는 사용자가 직접 상호작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 어플리케이션, 교육, 소프트웨어 등의 형태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정보는 우리에게 많은 편의와 장점을 제공하며 동시에 신뢰성을 확인하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정보를 활용할 때는 출처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정보를 평가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보를 어떻게 얻을까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주로 정보를 얻는 곳은 라디오와 텔레비전으로 방송이 정보 전달의 중요한 매체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최신 뉴스와 업데이트를 실시간으로 받아봅니다. 또한 주요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신문, 잡지, 뉴스레터 등을 받아봐야 했고 도서관을 찾아가 책이나 자료를 봐야 했으며 전문가를 만나 직접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통신기술 및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공간이나 시간에 제약받지 않고 최신의 정보를 신속히 얻거나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스트리밍을 통해 뉴스, 팟캐스트 등 원하는 장소 및 시간에 즉시 시청이 가능하고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 및 블로그 등에서 정보를 획득하며 트위터,
현재 X로 바뀌었죠. 또는 인스타그램 등의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합니다. 더하여 전자책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지식에 접근 가능하며 구글,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검색 엔진을 통해 즉각적으로 원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정보의 장점으로는 속도와 접근성, 편리성, 다양성, 개인화와 필터링, 인터랙티비티가 있습니다. 현대의 정보는 거의 즉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고 모바일 기기와 앱을 통해 손쉽게 정보를 검색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여러 형태로 제공되며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느껴보셨겠지만 정보가 사용자의 이전 검색 및 선택에 따라 맞춤화되어 제공됩니다. 정보 소비자인 우리도 콘텐츠에 대해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대화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정보의 속도와 유통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꿨으며 정보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높였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정보의 신뢰성과 출처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기술이 되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누구나 발행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아내고 가짜 뉴스나 편향된 정보를 걸러내는 능력이 중요해졌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정보 획득 방법은 우리에게 정보를 더 많이 빠르게 제공하지만 동시에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합니다. 정보의 질과 출처를 신중하게 평가하고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며 디지털 리터러시와 비판적 사고 능력을 계속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는 정보가 점점 많아지고 복잡해지는 세계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길을 찾아가는데 필수적입니다. 디지털 정보는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이지만 여러 단점과 폐해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단점과 폐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디지털 정보의 대량 생산과 쉬운 접근성으로 인해 사용자들이 정보 과부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정 불능, 스트레스, 집중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개인 데이터가 쉽게 수집되고 저장될 수 있으며 이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를 낳습니다. 또한 데이터 유출이나 해킹으로 인한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정보는 빠르게 확산되며 때로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오보가 빠르게 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유발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에서의 잘못된 정보나 부적절한 콘텐츠는 개인이나 기업의 평판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온라인 게임, 인터넷 서핑 등 디지털 정보 소비는 중독성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정서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교환은 사이버 범죄의 위험도 증가시킵니다. 해킹, 사기, 사이버 괴롭힘 등은 디지털 정보 사용과 관련된 주요 위험 요소입니다. 디지털 정보 접근성에 대한 불평등은 사회적, 경제적 격차를 증가시키는 디지털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정보의 쉬운 복제와 배포는 저작권 침해와 같은 지적재산권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자존감 저하, 우울증,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정보에 의존하는 문화는 기억력 저하, 주의력 결핍, 비판적 사고 능력 감소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과 폐해를 인식하고 디지털 정보를 책임감 있고 지혜롭게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디지털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예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정보의 신뢰성과 관련하여 유명한 에피소드 중 하나는 소셜미디어 상의 가짜 뉴스 확산입니다. 이 현상은
특히 선거 기간,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또는 코로나 시절과 같은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에 유명인의 사망 소식이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이 소식은 수천 번 공유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진실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유명인은 멀쩡히 건강한 상태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혼란을 겪었습니다. 합성 사진은 이미지 편집 기술을 사용하여 실제와 다른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유명 인사의 얼굴을 다른 몸에 합성하여 그들이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사진이 인터넷에 퍼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특히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확산이 되며 대중의 인식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딥페이크는 AI 기술을 이용하여 현실에서 불가능한 비디오나 오디오를 생성합니다. 특히 정치가가 말하지 않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비디오가 만들어져 이를 통해 사람들의 의견이나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오용은 미디어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스팸 메일과 문자는 원치 않는 광고나 사기성 정보를 대량으로 전송하는 것입니다. 대출 광고나 의심스러운 상품을 판매하는 스팸 메시지가 수신되며 이는 사용자의 시간을 낭비시키고 때로는 사기에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피싱은 이메일을 통해,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파밍은 가짜 웹사이트로 유도하여 개인 정보를 빼내려는 사기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을 사칭한 이메일이나 문자가 사용자에게 보내져 링크를 클릭하게 하고 중요한 개인 정보나 금융 정보를 입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사용자의 자산과 개인 정보를 위협합니다. 가짜 계정은 소셜미디어에서 종종 유명 인사나 브랜드를 사칭하여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가짜 유명인 계정이 팬들에게 연락하여 돈을 요구한다거나 가짜 제품을 판매하는 광고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실제 인물이나 브랜드의 명성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허위 광고는 종종 과장된 주장이나 사실이 아닌 정보를 사용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합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에 올라온 광고에서는 특정 건강 보조제가 기적적인 치료 효과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과학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을 때 소비자를 오도하고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나무위키, 위키피디아와 같은 오픈소스 백과사전은 누구나 내용을 편집할 수 있기 때문에 때때로 편향적이거나 부정확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유명 인물에 대한 기사나 특정한 시각에서 과도하게 작성되거나 중요한 정보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적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과제를 수행할 경우 이런 곳에서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방법으로 조금 더 신뢰도가 높은 출처에서 정보를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예제들은 디지털 정보의 신뢰성 문제를 잘 보여주며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신중하게 정보를 접근하고 판단해야 하는지를 강조합니다. 사람들은 디지털 정보 소스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가능한 여러 출처에서 정보를 확인하여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디지털 정보를 마주할 때 출처를 항상 확인해야 하고 어떤 내용이든지 비판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또한 이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서 정보의 신뢰성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정확한 디지털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포함합니다. 정보가 게시된 웹사이트나 원문, 연구, 통계 데이터 등 정보의 출처에 대한 신뢰성을 평가합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 정부 사이트, 유명 뉴스 매체
또는 인정받는 전문가의 웹사이트 및 논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으로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정보를 제공한 개인이나 조직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지를 확인합니다. 저자의 전문성, 경력, 교육 배경을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저자의 다른 작업을 참조합니다. 정보가 최신인지 확인합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분야에서는 최신 정보가 중요합니다. 웹사이트나 문서에 게시된 날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되었는지 검증합니다. 제시된 정보가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다른 출처와 비교합니다. 여러 신뢰할 수 있는 소스에서 동일한 정보를 확인하면 그 정보의 정확성이 더 높아집니다. 정보 제공자의 의도를 고려합니다. 광고, 선전, 편향 등의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는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나 출처에 대한 다른 사용자들의 리뷰나 평가를 참조합니다. 소셜미디어, 포럼, 블로그에서의 토론을 통해 추가적인 관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가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비현실적인 주장, 논리적 모순, 근거 없는 결론은 정보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웹사이트의 보안을 확인합니다. Secure Sockets Layer, 줄여서 SSL 인증서는 웹사이트와 사용자 간의 통신을 암호화하여 보안을 강화하는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와 같은 민감한 데이터가 안전하게 전송될 수 있습니다. SSL 인증서를 사용하는 웹사이트는 주소가 HTTP가 아닌 HTTPS로 시작하며 크롬, 엣지와 같은 웹 브라우저에서 주소 표시줄에 보안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인증서의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상에서 민감한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경우 SSL 인증서를 사용하는 웹사이트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디지털 정보를 확인하는 이러한 과정은 비판적 사고와 지속적인 주의를 요구합니다. 디지털 시대에서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정보의 타당성은 그 정보가 진실하고 정확하며 적절한 근거와 논리에 기반을 둔 것인지를 나타냅니다. 정보가 타당하다고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성은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날짜, 숫자, 사건, 인용 등 세부 사항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정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신뢰성은 정보의 출처가 믿을 수 있고 일관되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평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술 연구, 공식 통계, 신뢰할 수 있는 뉴스 출처 등이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객관성을 통해 정보가 특정한 편향이나 주관적 견해 없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정보 제공자가 특정한 이해관계나 의제를 추구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관련성으로 정보가 현재 상황이나 문제와 관련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이 없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정보는 타당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증거에 기반함으로 좋은 정보는 실제 데이터, 연구 결과, 전문가의 분석 등 객관적 증거에 기반해야 합니다. 근거가 부족한 정보는 그 타당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명확성으로 정보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복잡하거나 모호한 정보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타당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정보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은 디지털 시대에 특히 중요한데 인터넷상의 정보가 방대하고 다양한 출처에서 오는 만큼 사용자는 정보의 진실성과 관련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이는 합리적이고 근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정보의 신속성은
정보가 생성, 발견 또는 필요한 순간에 얼마나 빠르게 제공되고 접근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뉴스의 경우 매우 빠른 신속성을 가지고 있고 가짜 뉴스가 아닌 이상 언론 윤리 강령에 의거하여 작성됩니다. 반면 트위터와 블로그는 주로 개인이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이로 인해 때때로 미검증 정보나 가짜 뉴스가 확산되는 문제점도 동반합니다. 이에 반해 회사나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기술 보고서와 학회 논문지는 조금 더 정제되고 신중하게 검토된 정보를 제공하며 이는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됩니다. 기술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최종 제품 전에, 학회 논문지는 연구 결과의 심사가 끝난 후에 공개됩니다. 하지만 좁은 주제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위키는 누구나 정보를 생성하고 편집할 수 있어 업데이트 주기에 따라 다르지만 다양한 주제를 신속하게 찾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방성은 허위 정보, 편향 또는 신뢰하지 못할 출처로부터의 정보가 포함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매거진, 언론을 통한 정보는 보다 넓은 범위의 주제를 다루면서도 논문, 책 기반의 정보보다는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은 우리에게 깊이 있는 지식을 제공하지만 출판 과정에 시간이 걸리므로 가장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책은 대략 4-5년의 주기를 가지고 업데이트되곤 합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본 모든 정보 소스는 각기 다른 목적과 필요에 따라 중요합니다. 신속성이 중요한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정보 전달 채널을 활용하는 반면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할 때는 기존의 학술 자료나 책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를 선택할 때는 그 신속성과 범위를 고려하여 상황에 가장 적합한 출처를 선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의 신뢰성은 해당 정보가 정확하고 믿을 만한 출처에서 제공되었는지를 의미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출처가 해당 분야에서 인정받는 전문가나 권위 있는 기관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술 연구에서는 저자의 학술적 배경이나 출판된 저널의 평판을 고려합니다. 정보가 다른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나 분석과 일관성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일관성이 있는 정보는 보다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제시된 정보가 검증 가능한지, 즉 다른 출처나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검증 가능한 정보는 신뢰성을 높입니다. 정보가 최신의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특정 분야에서는 최신 정보가 더욱 중요할 수 있으며 오래된 정보는 현재 상황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것은 특히 온라인 환경에서 중요한데 정보가 방대하고 소스가 다양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비판적으로 정보를 분석하고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최종 결론으로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항상 정보의 출처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웹사이트, 저널, 그리고 출판물에서 얻은 정보는 일반적으로 더 믿을 수 있습니다. 다른 출처로부터 얻은 정보는 항상 근거를 확인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정보의 평가와 분석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핵심 요소이며 주관적인 의견이나 편향된 정보를 걸러내는 데 필수적입니다.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고 여러 출처의 정보를 비교하며 분석하는 능력은 우리가 보다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항상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출처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정보를 분석하는 습관은 디지털 세계에서 우리를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항상 깨어있는 비판적 사고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식별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가며 디지털 환경에서 보다
현명하고 정보에 입각한 시민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